제주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혼자 집에 이제 걸어가다가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29세 남성한테 이제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되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29세 강 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월세를 몇 달을 못 내서 강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여성분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얻은 게 뭐냐? 10,000원이에요. 그 요새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.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했던 게 밤에 다시 와가지고 시신을 풀숲에 숨겨놓는다고 휴대폰하고 뭐 체크카드 이런 걸 챙겨가지고 5만 원 정도를 또 이제 마트에서 긁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잡혔거든요. 바로 다음날 그렇게 잡힐 그 범죄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이 사망한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걸어 다니질 못하겠죠. 여자 혼자. 애들 못 나가게 하죠. 자식부터. 그러니까 마음 같아선 당연히 딸을 내보내고 싶지 않고 갑자기 다 하나씩 호신용 무기를 갖고 싶어지는 그것의 극단은 개개인이 방어력을 최대로 갖는 거잖아요.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물어보면 만약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들은 무장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답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.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남성의 배경을 보니까 BJ들한테 거액의 사이버머니로 후원 큰 손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어서 후원금 때문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근원적인 원인은 이 사람은 BJ들한테는 수백만 원씩을 쏘는 대출을 받아서 쏘는 사람인데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이런 갭이 어디서.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거는 되게 눈앞에 보이는 원인들이고 진짜 원인은 사람이 직업이 없다거나 이게 더 사회적인 문제죠.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복지일 뿐만 아니라 안전인 거죠. 그리고 다 먹고 살 게 있어야 이제 범죄도 살아가려는 동기유발이기도 하고. 처벌을 강화. 이거를 한 번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 사회가. 정두영의 어떤 그 범죄 과정을 보면은 15살 때 특수절도로 이미 소년원에 가요. 갔다 와서 18세에 벌써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방범대원을 길에서 만나서 살해하고 12년 그 징역을 갔다 나온 게 이제 30살 때예요. 그러니까 살인 전과가 있고 12년을 살고 나와서도 사실 30살밖에 안 됐던 거였거든요. 나와서도 또 특수절도를 저질러서 다시 또 복역을 하고 다시 나와서 연쇄살인을 시작한 거거든요. 부산 일대에서 이제 계속 저지르다가 더 이상 부산 지역에서 저지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천안 지역으로 왔다가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왔던 거예요. 근데 그 살인을 시작한 과정을 보면 사랑하는 여성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동거를 같이 하고 그 여성의 어머니,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과 이제 같이 살면서 정말 잘 해주셨대요. 그 정두영한테. 그리고 본인도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이 범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두영은 어떻게 보면 일생의 기회를 얻은 거죠.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. 그래서 정두영의 목표가 내 생각에 내가 번듯하게 남들처럼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되겠다. 뭔가 PC방, 게임방 이런 걸 하고 아파트도 있고 하려면 10억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부유층 거주지역 빌라에 들어가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. 야,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네요. 그 수영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신데 정두영의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나는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.
그리고 연쇄적으로 저지른데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다 살해하는 네, 그 행태를 보이거든요. 부산 지역에서 계속 저지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가서 2명을 이미 살해했는데 그 집안에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 그 아기를 보고 그 공간에서 아이를 작은 방에 넣어놔요. 살해 저지르고 금고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오신 거예요. 그 처음에는 정두영이 또 이제 상해를 가하다가 그 여자분이 아이가 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정두영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아이 잘 키우라고 하고 그 여자분 살려주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갔거든요. 그러니까 목격자가 생긴 거예요. 생존자가 처음으로. 그래서 이제 몽타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. 정두영 몽타주가. 근데 또 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이불로 덮는 거 보면은 그 인간적인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. 그 정두영의 성장 과정이 어릴 때 이제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죠.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엄마가 재혼하면서 또 데려갔는데 다시 또 거기서 고아원에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2번 버림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엄마는 애 잘 키우라고 뭐 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인과관계가 또. 참 불행한 사람이군요.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. 아, 그렇다고 그게 마치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. 약간 그 정두영이 나중에 잡히고 나서 네. 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뭐 없이 살아가지고요.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.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 모릅니다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뭐 잘못 피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당연히 이 사람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. 내 그렇죠.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. 그렇죠.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, 사실은. 나는 선한 사람인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주체는 따로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. 통제력이 없었다.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.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죠.